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이 25.2도를 보이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정선군 평지와 강원 북부 산지를 포함한 일부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정선군이 37.4도까지 치솟았고 삼척 신기 35.2, 강릉 34.7, 태백 33.7, 속초 설악동 32.3도를 기록했습니다. 태백과 강원 남부 산지에는 소나기가 곳에 따라 내리겠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도 무더울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4년마다 강원도는 누더기 선거구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기형적 구도의 선거구가 나오고 있는데 제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끊어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춘천 선거구는 갑, 을로 쪼개진 뒤 을 선거구가 철원, 화천, 양구와 결합되는 기형적 선거구가 탄생했고 22대 총선에서도 이 선거구는 유지됐습니다. 21대 총선에서 6개 시군을 묶은 선거구안이 발표되면서 공용 선거구라는 비판이 일어 취소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다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묶은 선거구안이 제시됐다 결국 취소되는 등 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을 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8개 선거구로 나누다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 허영, 노용호 의원 등이 21대 국회 초반부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이른바 공용선거구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골자입니다. 허영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기형적 구도의 춘천 선거구는 갑을 단독 분구로 실현하고 인구 감소 지역과 면적 지표를 반영해 획일적으로 통폐합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앞으로는 면적과 인구수,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표를 함께 반영하는 그런 개정안을 내어서 그런 공룡선거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형적 선거구는 지역마다의 다른 민심을 융합하지도 못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목소리는 소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매번 선거일을 40일 안팎 남겨두고 선거구 획정이 지각 처리되는 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파행이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정리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지자체마다 치열한 출산 관련 정책을 내놨는데요. 국비 사업은 물론이고 지자체별로도 현금성 수당 지급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병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생애 단계별 출산 지원책은 대체로 출산과 육아, 임신 등 3단계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도 출산 단계에만 34.4%가 몰려 있는데 다시 출산 단계 지원 정책의 절반은 현금 지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이를 한 명 출산했을 때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원주시에서 방금 태어난 첫째 아이가 모든 신고를 마친다면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과 출생축하금 3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15만 원 등 245만 원을 한 번에 받고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 등 매월 110만 원을 1년 동안 받습니다. 이 밖에 이런저런 지원까지 합치면 첫 해에 받는 돈이 모두 1,570만 원으로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46%가량입니다. 이 돈에는 아이 어린이집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다 현금은 아닙니다. 다음 해가 되면 부모급여가 절반인 5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강원도는 이때부터 육아 기본수당을 3년 동안 월 50만 원씩 주기 때문에 받는 돈은 비슷합니다. 만 4세가 되면 육아 기본수당이 30만 원으로, 만 6세에는 1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어디일까? 현금 지원책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와 강원도에서 동일하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시군이 자체적으로 주는 장려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태어난 한 해 동안 최다 금액을 받는 건 양양군에서 태어난 넷째 아이 2,350만 원. 그 다음은 영월군 셋째가 2,25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 아이당 총 지원액에서도 양양군이 7,75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횡성군이 7,150만 원, 영월군이 7,07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체로 군 단위 지자체가 현금을 주겠다며 유혹했지만 출생아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 지난해 예산은 가장 적은 영월이 7천만 원, 가장 많은 홍천이 8억 원 정도였습니다. 시 지자체들은 소멸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태백과 삼척 정도를 제외하면 장려금 자체가 적었고 춘천은 자체 사업이 아예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해는 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감자는 그동안 소중한 식량 자원으로 활용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감자 원산지의 씨감자를 수출하는 농업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고도 800m의 대관령입니다. 드넓은 고랭지 밭이 짙은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벼 농사가 어려운 산악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입니다. 강원 지역의 중요한 식량 자원 역할을 한 감자는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쓴 책에 나온 감자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감자는 외국에서 한반도 북쪽으로 전해졌는데 그 시기가 1824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땅을 안 가리고 잘 자란다며 부지런히 심으면 흉년에서 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감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1961년부터입니다. 6.25 이후에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께서 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인 고령지 시험장을 설립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대관령에 들어선 고령지 시험장을 중심으로 씨감자 개발이 60여 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각종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감자 품종을 50개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이 잘 안 되는 무병 품종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감자의 고향으로 알려진 중남미 나라의 과학자들이 찾아와 관련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Son muy importantes, el desarrollo tecnológico que ustedes manejan es muy bueno, es muy alto y se podría transferir a nivel de los agricultores, la maquinaria agrícola.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씨감자를 수입하거나 수경 재배 기술을 도입한 나라는 에콰도르를 포함해 20여 곳입니다. 고령지 농업연구소는 앞으로 감자를 이용해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는 등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잘 썩는 녹말을 이용한 플라스틱 그런 쪽으로다가 해서 산업화를 갖다가 강화하고 K감자가 식량 자원을 넘어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까지 확장을 시도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FC가 리그 선두권으로 전반부를 마치면서 축구 전용구장 건립에 대한 축구팬들의 열망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공약까지 내걸었는데 정작 결정권을 쥔 강원도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리그 2위까지 오르며 구단 사상 첫 6연승에 도전하는 강원FC. 경기력이 상승하면서 전반기 춘천 홈 평균 관중은 역대 최다인 6,30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에겐 아직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FC 축구 전용구장 건립 문제입니다.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팬들은 춘천이 됐건 강릉이 됐건 강원도의 어딘가에 전용구장이 지어졌으면 말입니다. 축구 전용구장 건립 논의는 2020년 이영표 강원FC 전 대표가 주도했습니다. 강원도는 연구 용역까지 맡겼습니다. 용역 결과 11,000석 규모로 새로 지으면 536억 원, 기존 보조구장을 리모델링하면 24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9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가 공개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디가 유리하게 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계속 좀 수렴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일단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 지사 취임 이후 지역 간 갈등을 우려했던 강원도는 재정 건전화 등을 이유로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영표 대표도 구단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자취를 감췄던 축구 전용구장 논의는 2년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올해 4월 총선 때 춘천 건립을 공약한 춘천갑 허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예산 확보에 본격 나선 겁니다. 민자 방식으로 업체를 결합시키는 방식, 그리고 도시재생과 같은 국가의 지역 개발을 통한 투자 방식,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가변석에서도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는 강원FC 팬들의 바람과는 달리 모든 결정권을 쥔 강원도는 전용구장 건립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어제 강원도 개원이 휴진율이 18.8%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대전과 세종 다음으로 높은 휴진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의협은 자체 집계 결과 휴진율이 50% 수준이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0개 시군에서 주말 야시장을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주말 야시장은 오는 21일 태백 황부자 며느리 야시장을 시작으로 강릉 주문진 종합시장, 삼척 중앙시장, 정선 고한 구공탄시장, 고성 거진 전통시장 등 10개 시군 12곳에서 9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주말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며 지역의 대표 먹거리와 함께 지역 예술인과 동호회의 다양한 공연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뛰어든 강원 9개 시군이 도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달까지 교육부에 신청합니다.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등 9개 시군은 강원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각각의 교육발전특구 계획안 심의를 받고 오는 30일까지 공모 신청을 합니다. 강원지방시대위는 참가 시군의 영유아 돌봄과 고령층 교육 방안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릉여고 배구부가 2024 익산 보석배 전국 중고 배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릉여고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전주 근영여고를 세트스코어 3대2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